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일문 완성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닛 34 숨어있는 가정법 유닛의 구문 해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기본적인 문법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문법 내용들은 충분히 학습하셨으리라 믿고 바로 구문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어 있는 가정법이잖아요. 가정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꼭 if가 있어야 가정법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또 뭐라 그랬죠? 우리가 가정법이란 걸 의식하지 않고 있지만 가정법을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게 가정법인지 아닌지 생각도 못하고 지나가는 문장들이 많을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좀 보겠습니다. Lower consumption. 더 낮아진 소비는 뭐의 소비예요? Of meat and dairy products. meat, 고기와 dairy, 그러면 낙농의라는 뜻이죠. 낙농의. 그러면 유제품 정도가 되겠네. 그죠? 고기와 유제품의 더 낮아진 소비는 accompanied by a proportional reduction in livestock production. 여기까지 딱 걸어치면은 accompanied니까 이거 pp네요. accompany라고 하면은 뭐뭐를 동반하다인데 동반되는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뭐에 의해서 a proportional reduction. 비례하는 감소야. 뭐에서의 비례하는 감소? in livestock production. livestock 그러면은 가축이죠. 가축 생산에 비례하는 감소가 동반되는 고기와 낙농 제품의 더 낮아진 소비는 would reduce 감소시킬 것입니다. 뭐를? greenhouse gas emissions. greenhouse gas 그러면 온실가스죠. 온실가스 방출을 줄여줄 거래. as well as the area of land use. 모두 줄어들 뿐만 아니라 the area 지역인데 of land use 땅을 사용하는 그런 지역들 뿐만 아니라 그린하우스 가스의 방출도 줄여줄 거라는 말이죠. 오케이. 자, 지금 이 문장 여러분들 가정법 눈치채셨습니까? 아마 눈치 못 채셨을 거예요. 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거든. 근데 이렇게 짚어보면 어때요? 더 낮아진다면 이라고 해석을 하면 나머지가 전부 다 이해가 되죠. 아, 우리가 굳이 이걸 가정법처럼 해석 안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시고 지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349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In a normal year without recession 이렇게 돼 있죠. A normal year 일반적인 해죠. Without recession. recession 그러면은 경제가 후퇴하는 불황기를 말하는 거죠. 불황기 없는 평년에는 students 학생들이 would have successfully finished. 어땠을 거야? 성공적으로 마쳤을 거라는 거죠. 뭐를? Their job hunting. 그들의 직업을 헌팅하는 거니까 직업을 구하는 게 되겠죠. 구직을 성공적으로 마쳤었을 거야. While still in their final year of university. while 다음에 전치사구 나온 거 보니까 이거 뭐예요? while 다음에 원래 주어 동사 나와야 되잖아. 근데 주어 동사가 싹 빠졌죠? 이거 분사구문인 거죠. 분사구문인데 남은 게 빙밖에 없어서 빙까지 생략시킨 분사구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빙처럼 동사라고 볼 수 있을 법한 부분이 아예 다 없다 라고 해서 이런 걸 무동사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while 뭐뭐하는 동안에 still 여전히 in their final year 그들의 마지막 해죠. of university 대학 마지막 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교 4학년일 때 아직 졸업 안 했지만 구직을 마쳤었을 텐데 라는 거죠. 오케이. 여기에서 뭐가 가정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치사구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런 해였었다면 얘네들이 잘 했을 텐데 라고.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굳이 가정법이란 거를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쵸? 350번 문장 보겠습니다. Just a fraction nearer sun. 여기까지 끊으면 자, just a fraction 명사구처럼 보여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지만 a fraction nearer the sun 조금이라도 더 가깝다면 어디에? the sun 태양에 더 가까웠다면 the earth 지구는요 would be a furnace 그럼 용광로라는 뜻이죠.
용광로였을 겁니다. Like Venus. Venus라 그러면 어디예요? 금성이죠. 금성과 같은 용광로였을 겁니다. 조금 더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하면 펄펄 끓는 곳이었을 겁니다. 라는 거죠. Considering the temperature of the sun. considering 뭐뭐를 고려하자면 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The temperature 온도를 고려하자면 누구의? of the sun 태양의 온도를 고려하면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웠어도 완전 펄펄 끓는 곳이었을 거야. Which is around 몇 도래요? 6,000도씩이나 된다는 거죠. 뭐가? The sun 태양이. 자 여기 보니까 컴마 which 나와 있죠. 이런 거 뭐라고 불러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죠. 혹은 또 뭐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관계대명사의 비제한적 용법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자, 비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은요.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긴 했지만 사실은 수식을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보통 부연 설명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부연 설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 which is around blah blah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겠죠. 뭘 알고 있다면 태양이 온도가 높다라는 걸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은 굳이 읽어야 돼요?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되는 내용이라고요. 이런 것처럼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비제한적 용법이 보일 때는 우리가 이거를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지 안 읽어도 되는지를 우리가 취사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보면 considering 나왔죠. considering 같은 애들은 우리가 분사 구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주절의 주어와 굳이 똑같을 필요가 없는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전치사라고 분류를 해도 좋습니다. 오케이? 왜? ing가 붙어 있으면서 부사절을 이끌고 있죠. 부사 구를. 그런데 뒤에 보니까 목적어를 달고 오고 있잖아. 전치사의 특징이 뭐예요? 전치사는 전치사 구를 이루어서 마치 부사처럼 쓰일 수 있다. 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명사, 목적어가 온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절의 주어와 주어를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을 우리는 그냥 전치사로 분류하겠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351번. Industrial diamonds. 산업용 다이아몬드는 are so important. 매우 중요합니다. That. 그래서 a shortage. 그 부족이라는 게 뭐예요? 이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부족은 would cause. 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뭐를? a breakdown. breakdown이라 그러면 뭐예요? 뽀개지는 거잖아. 그죠? 붕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In the metalworking industry. 메탈을 가지고 working 하는 인더스트리가 되겠네요. 오케이? and 그리고 would destroy. 지금 동사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얘가 동사 1번, 얘가 동사 2번이 되는 거죠.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뭐를? mass production. mass라 그러면 뭐예요? mass라 그러면 원래 덩어리예요.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라고 하면 우리 느낌이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래서 많다는 의미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사람들 광장에 막 시위한다고 몰려있어.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글우글 덩어리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대중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아무튼 mass production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대량 생산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대량 생산. 어렵지 않죠? 352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352번. An intelligent person. 똑똑한 사람은 would have comprehended. 뭐래요? 이해했을 텐데. 뭐를? that 이하를. The perfect singing of the singer. 완벽한 노래 부르는 거지. 완벽한 가창인데 누구의 가창? Of the singer. 가수의 완벽한 가창은 was not due to natural gifts alone. 뭐 때문이 아니래요. due to natural gift. 내추럴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스러운이라고 알고 있는데 natural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구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지? nature versus nurture. 문과에서는 정말 많이 다루게 될 주제니까 문과 친구들은 다 기억을 해주셔야겠고 이과 출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해야지. 자, nurture이라고 하면 원래 양육하다는 뜻이고요. nature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이라고 알고 있어. 자, 자연이 뭐죠? 있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nature는요, 애초에 타고난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nurture이라고 하면 남들로부터 길러지는 것, 학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전공했으니까 nature 대 nurture 이 부분이 보통 어디에서 나오냐면 영어 교육론에서 언어 발달이라고 하는 건 타고나는 거냐 아니면 교육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냐 이런 걸 물을 때 많이 씁니다. 그럼 여기서 내추럴이라고 하는 건 타고난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하겠죠. 오케이? Natural gifts. 타고난 gift. 신이 준 선물이니까 재능이란 뜻이죠. 재능 alone. 하나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텐데. The singer. 가수는요. 어떻대? had received. 받았대요. A thorough training. thorough. 그럼 무슨 뜻이에요? thorough. 철저한, 완전한. 꼼꼼한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꼼꼼한 트레이닝을 받았고요. and 그리고 though young, though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왔고 뒤에 young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온 거 보니까 이것도 뭐예요? 주어 동사가 생략된 분사 구문이죠. 오케이. 주어 동사가 어떻게 다 생략됐어? 남아있는 게 비동사 빙밖에 없으면 얘도 생략시킬 수 있으니까요. though young, 어림에도 불구하고 he was very proficient. 그녀는 was very proficient. 매우 proficient.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제가 뭐라고 읽었어요? thorough라고 읽었죠. 근데 이거 대충 읽으면 뭐처럼 보여요? 대충 읽으면 through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만 이런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똑같이 겪나 봐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런 짤 본 적 있죠? 그래서 이 짤을 가지고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을 한번 쭉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 뭐래요? through라고 읽어야 되죠. through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통하여 라는 뜻이죠. 잘 안 보이네. through는 뭐뭐를 통하여. 여기다가 1번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2번 throughout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throughout 완전히 라는 뜻이 있거나 아니면 시간 같은 거랑 같이 쓰여서 내내 이런 뜻이죠. 뭔가를 완전히 through 관통해 버리듯이 이 모든 것들 말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thorough 나와 있죠. thorough는 뭐라고요? thorough 철저한 완전한, 세심한 이런 느낌이라고요. 네 번째, 이거 뭐예요? 원래 같았으면 되게 쉬웠을 단어인데 이거 보고 나니까 갑자기 이상하죠? thought라 그러면 생각이죠, 생각. 누구랑 관련 있는 단어예요? think랑 관련 있는 단어지. 다섯 번째, 이거 뭐예요? tough지. tough라 그러면 뭐예요? 거친이란 뜻이고요. 사나운. 여섯 번째, 이거 뭐예요? though죠, though. 부사로 쓰이면 그러나, 접속사로 쓰이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죠? 7번. 얘도 원래는 되게 쉬운 단어인데 여기 있으니까 어려워 보이죠? 7번 이거 뭐예요? teach의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 짤을 가지고 단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353번. 보겠습니다. It would be imprudent. 자, prudent라고 하면은 신중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im이 붙었네? im이 붙으면 반여가 되죠? 그러면 경솔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 it would be imprudent. 이것은 가조가 되겠네. 경솔한 행동입니다. 경솔합니다. 이건 일단 괄호 쳐놓을게요. 뭐가? To rely on. 얘가 진주어가 되겠네. rely on. 의존하는 게. 뭐에 의존하는 게? Your instinct. 너의 본능에 의존하는 게. 그리고 뭐에 의존하는 게? Intuition. 직관에 의존하는 게 경솔한 겁니다. All the time. 항상 여기에 의존하는 건 경솔한 행동이라는 거죠. 제가 institution이나 insti가 아니죠. intuition이나 instinct 같은 단어는 보통 뭐랑 반대된다 그랬어요? 이성이라는 단어, reason이나 rationality, 합리성이라는 단어랑 반대되는 표현이라고 누차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제가 not to say foolish 이거 가르쳐 버렸죠. 해석하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냐면 멍청하다고까진 말 못해도 라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랑 뭐랑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foolish랑 imprudent 경솔한이랑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not to say 이거 어디서 많이 배운 것 같지 않습니까? 저한테 배웠겠죠.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자, not to say라고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라고까지는 못해도 라는 의미였는데 예전에 어떤 표현에서 배웠었냐면 not to speak of 혹은 not to mention 이런 단어들이랑 구분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115고요. 문장 번호는 302번입니다. 복습하시려면 여기로 가보시면 돼요. 자, not to speak of, not to mention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었죠. 둘이 뜻이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르고요. say, speak, mention 전부 다 비슷하게 보이는 단어들이니까 뜻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35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54번. The quickest way to enjoy your hobby more is to make it a job. The quickest way, 가장 빠른 방법이죠. To enjoy your hobby more. 너의 취미를 즐기는 건데 more, 더 즐기는 가장 빠른 방법은 is to make, 만드는 것입니다. it, 그것을 뭐로? a job, 직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it이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it은 your hobby가 되겠죠. 너의 취미를 직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은 반대로 말하죠. 덕업 일치하면 행복한 게 아니라 덕질하던 게 하기 싫은 일이 되어버린다고 하죠. To turn a hobby into a business. To turn A into B라는 수거가 나온 거죠.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지. hobby, 취미를 into business, 사업으로 만드는 것은, 일로 만드는 것은 would give, 줄 것입니다. you, 너에게 the passion, 열정을 줄 거죠. 어떤 열정? To truly enjoy your work, 진정으로 enjoy, 즐기는 열정이야. your work, 너의 일. 전 동의하기 힘든데 사실 철인문 완성도 시작하고 나서 좀 후회하고 있거든요. 이제 완강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멈추지 못하겠는데 사실 좀 힘듭니다. 일 끝나고 이런 거 찍으려고 하니까. 35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invented 10,000 years earlier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끊으면 자, invented ed부터 나온 거 보니까 높은 확률로 pp일 것이고 pp부터 시작한 걸로 보아 이거 뭐예요? 분사구문이 되겠죠. 만년만 일찍 개발됐더라면 뭐가? The camera, 카메라가 만년만 일찍 발명됐더라면 could have recorded, 기록할 수 있었을 텐데 뭐를? 메모들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맘모스라고 부르는 동물이랑 맘모소 아니고 맘모스죠. 매머드라고 부르는 동물이랑 똑같은 겁니다. mammoth, 얘입니다. 얘. 아무튼 어떤 매머드야? wandering the plains, 평원을 wander, 그럼 뭐랑 다른 단어야? 이거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wonder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wonder이라고 하면 궁금해하다, wander 그러면 방황하다, 돌아다니다. 옛날 시인들이 되게 좋아했던 단어래요. wandering the plains, 그 평원을 돌아다니는 매머들을 기록할 수 있었을 텐데 어느 동안에 during the last ice age, 가장 마지막, 가장 최근의 ice age에, 빙하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뭐가 가정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invented라고 하는 분사 구문이 지금 가정법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분사 구문을 만들 때 보통 뭐라고 배워요? 보통 접속사가 나오고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주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뭐라고 배우냐면 접속사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배우고요. 두 번째,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어떠면 같으면 if 같음이라고 적어야겠지. 종속절의 주어를 지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종속절의 동사에는 ing를 붙인다라고 하고서 만약에 얘가 비동사여서 빙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빙이 되었다면 생략시킬 수 있다. 이게 3번과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모든 접속사가 다 생략이 가능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죠. 자,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요,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다시 얘에다가 접속사를 굳이 밝혀주지 않아도, 주어를 밝혀주지 않아도 그 뜻을 알 수 있으니까 쓰는 거라고요. 그런데 접속사 중에서 뜻이 좀 특이한 애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although 무슨 뜻이에요?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잖아. 마치 양보의 의미를 가진 건데 양보가 마치 우리 눈에 뭐처럼 보여요? 대조되는 의미로 보이잖아. 그쵸? when을 쓰든 because를 쓰든 다 약간 순접의 느낌인데 although는 대조되는 느낌이라고. 그리고 하나 더, if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조건을 어떻게 쉬이 떠올려요? 보통은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하면서, 뭐뭐 했을 때 이 정도를 떠올릴 거 아니야. 그래서 although나 if처럼 양보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은 분사구문으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문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분사구문이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356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자, 356번 recognized. 또 ed로 시작하니까 pp일 것이고 높은 확률로 분사구문일 것이다. 그렇죠? recognized by a wider audience. 더 많은 audience, 관객 혹은 뭐 청중에게 recognized, 인정받았다면 이 FK 아저씨는, 아마 아저씨 아닐 수도 있지만 아저씨는 might have been appreciated. might have been appreciated. appreciate 그럼 무슨 뜻이에요? 원래 감상하다, 감사히 여기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인정받았을지도 몰라. during his time. 그의 시간이니까 그의 생애 시간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but 그러나 the author, 그 작가는 died, 죽어버렸어. from, 이거 항상 읽을 때마다 무서운데, tuberculosis, 뭐래요? 결핵이죠. 결핵으로부터 죽었어. at age 40. 몇 살에? 40살에 죽어버렸죠. Before much of his work was published or even finished. 뭐 하기 전에 죽어버린 거야? Much of his work. 그의 작품의 다수가 was published. 출판되거나 or even finished. 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완필이라고 해야 되나? 다 마무리되기 전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안타깝다는 거지. 오케이. 자, 35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It is necessary to televise trials to increase the chance of a fair trial. It, 가주어네요. 이것은 necessary, 필수적입니다. 필요합니다. 뭐가? To televise 이하가 진주어가 되겠네. televise, 방송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를? trials, 재판들을. 뭐 하기 위해서? To increase the chance of a fair trial.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가능성을 늘리기 위해서. of a fair trial, 정당한, 공정한 재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If trials are televised, 만약 재판들이 방송이 된다면 a huge audience, 거대한 청중들은 will be made aware, 알게 될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of cases,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오케이. and 그리고 crucial witnesses, 중요한 목격자들이, 어떤 목격자들이냐면 who would otherwise be ignorant of a case. otherwise,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서 그렇지 않았다면이 뭘 말하는 거겠어요? 방송되지 않았다면 be ignorant, 몰랐을 사람들이죠. of a case, 그 사건에 대해서 몰랐을 사람들이, 이 목격자들이 who may come, 올지도 모릅니다. forward, 앞으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문을 조금 어려워할 수 있을 법한 부분이 보여서 간단하게 해설해 드리려고 하면은 이 부분입니다. 자, will be made aware, 뭔가 이상해 보이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나오고요. will make, 목적어 aware of,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이상하지 않죠. 이거 몇 정식이에요?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로 오형식 문장 있잖아요. 근데 이 오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수동태로 만들 때 연습할 때는 동사부터 바꾸라 그랬어요. 그러면 will be made가 되겠죠. will be made. 설마 저는 완성듣고 있는데 수동태 만드는 법 기초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땡기고요. 그럼 얘가 이제 새로운 주어가 될 것이고 will be made가 새로운 동사가 될 거예요. 그렇죠? 주어는 뭐 뒤에 by 주어로 넘어갈 수도 있고 생략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만들고 나니까 뭐가 남았어요? 원래 목적 보어였던 게 남아버렸죠. 이 친구를 어떻게 한다? 그대로 내려준다. 그러면 where 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원래는 이 aware가 누구랑 관련이 있었어요? 목적어랑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이를 뭐라고 불렀어요? 목적 보어라고 불렀었잖아. 근데 이 목적어가 어느 자리로 갔어요? 주어 자리로 넘어갔죠? 그리고 aware는 그대로 내려오니까 이젠 또 누구랑 관련이 있겠어? 주어랑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형식의 수동태는 원래 오형식에서 목적 보어 역할을 했던 애가 이제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겠어요? 주격 보어 역할을 하게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어려운 구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358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The recent spirit of cooperation among various branches of the sciences. The recent spirit. 최근의 정신인데 of cooperation. 협동 정신이죠. Among various branches. branch라 그러면 원래 가지잖아. 가지라는 건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분파, 학파 뭐 등등등의 의미가 생깁니다. 갈라져 나오는 건 다 브랜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뭐 프랜차이즈처럼 뭔가 갈라져 나오는 애들도 전부 다 브랜치라고 부르잖아요. 다양한 브랜치들인데 of the sciences 과학의 다양한 이런 분파들 사이에 최근의 협동 정신은 has led to lead to라고 하면 무슨 뜻이었어요? cause의 의미죠. 야기했습니다. 뭐를? A number of discoveries. A number of 그러면 많은 이라는 뜻이죠. 이제 the number of랑 구분해야 된다 이런 거 설명 안 합니다. 많은 발견들을 이끌었어. 어떤 발견? Which otherwise might not have been made. Otherwise 그러지 않았더라면이 무슨 말이겠어요? 협동하지 않았더라면 might not have been made. 만들어지지 않았을, 발견되지 않았을 그런 발견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오케이. 뭐 덕분이다? 협동 덕분이다. 359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Probably, 아마도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primitive hunters, 원시의 사냥꾼들은요. had moved, 움직였을 것입니다. From Asia, 아시아로부터 across the land bridge, 랜드 브리지를 거쳐서 이동했을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hunt animals,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And 그리고 become 되었을 것입니다. The first immigrants 첫 번째 이주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To the new land 새로운 땅으로의. Without Ice Age Ice Age가 없었다면 North America 북미 대륙은요 might have remained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뭐한 채로? Unpopulated Populated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 거주시키다는 뜻이에요. 거주시키다. 그러면 populated니까 거주가 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지. unpopulated 그러면은 아무도 살지 않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단어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populated가 무슨 뜻이라고요? populate 거주시키다 했죠. 여기다가 d를 붙이면 d가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depopulate 그러면 인구를 줄이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over이라고 붙이게 되면 over 넘치는 거잖아. 인구를 과잉으로 만들다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얘네랑 조금 구분해서 underpopulated라고 하면은 underpopulated 이거는 under plus populated잖아요. 그러면 인구 부족의 인구가 별로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죠. 한국의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아무도 살지 않은 채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For thousands of years more. 수천 년은 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60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What keeps all of the scholars going when things are going badly? 까지 주어네요. What keeps, 유지시키는 것이죠. 뭐를? All of the scholars.
모든 scholars, 학자들을 going, 뭐 하도록? 계속 나아가도록 유지시키는 것이야. 언제? When things are going badly. things라 그러면 우리가 것들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냥 모든 것들이요. 정말 상황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그냥 things라고 합니다. 상황들이 are going badly.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학자들을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is their passion, 열정입니다. for their academic work. 그들의 학문적인 일에 대한 passion, 열정입니다. but 이라고 하면 안 돼요. but for passion. 전치사구죠. but for 이라고 하면 without이랑 똑같은 의미로 뭐뭐가 없었다면 이런 뜻이었죠. 열정이 없었다면 they would achieve nothing. 그들은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 보면은 가정법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제가 너무 해석이 자연스럽게 된다 싶으면 이게 가정법 표현이란 걸 굳이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천일비고 보시면서 그런 가정법 표현들 한 번씩은 다 되짚어 보셔야 되고요. 제가 구문 해석이나 해설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영상 소개란에 적어놨던 오픈 채팅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댓글을 통해서 질문 혹은 피드백을 주셔도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엔 좀 더 알찬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